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준비기일만 했고 또 7일날 또 준비기일이 있는데 지난달 말에 재판부를 좀 변경해 달라는 그 공판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네요. 네, 예. 그러면은 이재명이는 지금 그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을까요? 간단하면서 재판 끌기죠. 아, 재판 예. 끌기. 그러면 처음부터 예. 제일 처음에 그거 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네, 수원지법에서 그 중앙지법으로 네. 자기 그 대장동 사건하고 같이 좀 해달라고. 네. 근데 대법원에서 그게 이제 그 신청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부터 기각되자마자 이야기해야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 준비기를 이번에 아마 7일 날이 첫 준비기일이 아닐걸요? 두 번째죠. 그게 두 번째고 그것도 네. 첫 번째 이전에 했어야죠. 그러네요. 준비기를 그런데, 하다가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그 이화영 재판에서 9년 6월 네. 형을 선고하고 그다음 그 판결문에 공범이라고는 안 돼 있지만은 이재명이 거의 관여돼 있다는 게 그 이화영의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 있으니까 이미 그 이 신진우 부장 재판부에서 판결 받으면 불리할 것이다. 네. 그건 알고 있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 준비기일에서 1차 준비기일에서 예. 아마 그거는 거의 부장판사 또는 주심판사가 진행합니다. 준비기일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다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워낙 중대 사건이니까. 예, 그러겠네요. 여기서 물론 이재명 대표는 출석은 안 했을 겁니다. 예. 아마 변호사들하고 검사만 출석해야 준비기일을 진행하는데 아마 변호사 통해서 준비기일의 그 상황에 대해서 재판장이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표정을 띠느냐 다 전해 들으니까 예.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이재명 측에서는 증인 신청을 또 무더기로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1심에 예. 그 이화영 재판 때 했던 사람과 똑같이 예. 뭐 지금 뭐 나중에 우리가 또 주제가 있지만은 그 이화영 국회에 나와서 자기 말만 하듯이 비록 이미 전 사건의 증언을 다 했지만 거기서 한번 이재명 재판에서 또다시 한번 뒤집어 보려고. 왜냐하면 그동안의 상황 변화 또는 뭐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탄핵 뭐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증인 절차에서 이미 나왔던 증인들을 가지고 압박을 하고 어떤 개딸들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검사 그 탄핵을 향해서 하든 검사의 어떤 칼을 무디게 하고 그 다음 나온 증인들을 압박해서 다시 한번 이재명의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려고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아마 신진우 부장이나 주심 판사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잘라버렸구만. 예, 이미 왜냐하면 했는데 뭘 또 불러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참고인 조서는 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 부인하면 이게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검사 조서는 내용 부인해도 성립 인정만 되면 쓸 수 있었는데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이재명 측에서 재판 끌기를 할 수 있는데 증인을 갖다가 이 나머지 법정에서 한 증인 신문 조서, 그 다음 변론 내용은 절대적 증거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뭐 피고인이 부인하고 어쩌고 해도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신진우 부장이 증인의 상당 부분을 기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새로운 증거 내십시오. 전에 다 했다, 내가. 그거는 증인 신문 조서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중에 그래서 상당 부분을 채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그러나 이재명이 그걸 딱 들으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는 나한테 불리한. 그러면 이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피 신청해봤자 재판 끝나는 소리만 듣고, 그 다음 저번에 관할 변경 신청도 대법원에서
엄청나게 빨리 기각해버린 걸 딱 보니까 예. 기피 신청도 결국은 빨리 그 기각돼 내려올 것이다. 예, 그러겠죠. 그러면은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하는 게 그런대로 지금 상태에서는 그 할 수 있는 재판 지연책의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데 이 기피 신청 같은 거는 있죠. 무조건 그 1심에서 기각하면 또 항고, 재항고, 그 대법원까지 갔다 오면 한 적어도 2개월 내에 3개월 걸려요. 그렇죠. 그거는 법원이 답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엉터리 그거라도. 물론 재판 지연 목적이 확실할 때는 각하를 할 수 있는데 예. 보통 그렇게는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재판부 변경 신청은 이거는 법원이 답해줄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재판부 변경을 이거는 아니, 신청을 요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의견이래요, 의견. 아, 의견서. 그래서 우리 형사재판할 때 검사가 구형하는 걸 검사의 의견이라 그러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는 신청서가 아니고 의견에 불과한 우리 좀 재판부를 좀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재판 지연의 효과는 별로 없네요. 그 신진우 부장이 뭐 이걸 받아주고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신진우 부장의 어떤 그 성향이 이때까지 이화영 재판을 할 때 나타난 성향으로 볼 때 이 의견서를 냈을 경우 거기서 뭐 어떤 회의를 연다든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반려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건 없고요. 반려도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군요. 이거는 진짜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저기 알았다 하면 네, 그만이요. 알았다. 우리 접수해 그래 의견 왔으니까 의견 잘 알겠습니다. 끝이지. 아, 그렇군요. 예, 그 의견은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뭐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그 사건이 곧 지금 코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어떻게든 이걸 갖다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에 대해서도 9년 6개월을 때렸지 예.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재명을 공범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예. 지난 6월에.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주범이 이재명이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9년 6개월 때렸으니까 네. 완전 저승사자 판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신진우 무서워요. 좀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다. 언론에서는 판사 쇼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판사도 좀 입맛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사실은 여의도 대통령입니다.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변경 신청했다 하더라도 예. 어느 재판부가 이걸 받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수원지법에 있는 재판부 중에 하나인데 수원지법에 아마 이건 형사합의부에서 하는데요. 형사합의부가 제가 있을 때는 2개인가 그랬어요. 1개인가 예. 2개인가 몇 개 안 되고 저 때는 1개인가 그랬고 지금은 좀 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재판부도 사건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렇겠죠. 예, 이거 하나 오면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화영 재판 때문에 형사합의부가 2개일지라도 2개인지 아닌지 확인은 제가 못했으니까 3개인가 뭐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 그때 국회에서도 야당원들이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해서 아니 그 1심에서 이화영 그렇게 때린 사람 거기다가 그 재판부에다가 배당하면 되느냐 하니까 아니 이거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뭐 돌려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때 뭐 3개 분가 있다고 그런 거 3개인지 2개인지 저는 지금 모르는데 그래서 그 다른 재판부가 지금 사실 3개 있다 하더라도 결국 2개가 지금 운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11부에는 다른 사건 배당을 안 해요. 이렇게 큰 사건이 하나 있으면. 아, 그렇군요. 예,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할 때는 그 변경을 갖다가 이 신진우 부장이 내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법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낸 거는 어떤 법원장에 대한 압박 그거는 될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여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의견서니까 네. 뭐 수원지법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갖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재판부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 예.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재판에 그 사법의 향기는 신속함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 신진우 부장이 해야지 이미 이 사건 완전히 구조를 뻔하게 파악했는데 이걸 다른 재판부 가면 다시 ABC부터 시작하면 이거 판결 언제 납니까? 그러잖아. 신진우 부장판사도 내년 2월이면 인사 대상 아닙니까? 원래는 올 2월인데
이 이화영 재판 끝내고 가락이 가지고 1년을 더 연장을 시켜줬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2월 정기 인사 때는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 신속 처리를 기치로 내세운 분인데 예. 이걸 또 2월 달에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 사건을 신진우 부장이.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가 오면은 또 이제 처음부터 시작되는 처음부터 거예요. 다시 시작. 변론 갱신, 공판 예. 갱신하고 이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한정 없죠. 그 김미리 부장은 뭐 6년 있었나요? 그렇게 됐던가 그랬죠. 예, 뭐 3년인가 6년인가 기억도 이제 안 나는데 예, 오래 있었죠. 예, 오래 한 있었죠. 3, 4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 특별히 이 사건 재판에 관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심은 끝내고 가거라. 1심 끝내고 예, 내년 9월에 특별 인사로 변경해 줄 수도 있죠. 그 전에 끝나면.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거 뭐 재판부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이지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변호사니까 본인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또 하나 수법을 낸 게 이건태라고 의원인데 예. 요 대장동 변호사 아닙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금배지 달았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을 내갖고 공범을 유죄 선고한 법관은 다른 공범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그러니까 재척 사유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런 법안을 지금 내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공범을 선고를 했잖아요. 이화영이를. 그러니까 또 다른 그 관련된 공범 재판을 못 하게 이렇게 법안을 내놨으니까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신진우 부장판사는 자동적으로 배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무조건 거부권 행사할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죠. 그러면은 검찰에서 공범을 같이 기소했을 때 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예. 따로따로 기소했을 때 완전 재판부가 달라지고 예. 재판이 완전히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네요. 대로. 그리고 지금 이게 어디서 따왔냐니까 이 사람이 뭐 별 수를 다 썼는데 전신관여 판사는 그 전심. 항소심, 상고심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전심. 예, 그게 1심에서 전심이라는 거는 1심. 예. 그다음 3심에서 볼 때는 2심. 예. 그걸 전심이라 그러는데 그 1심 재판장이 하다가 예. 그 승진을 해가지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사건이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1심에서 그럼 할수 없는 거죠. 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미 심증이 형성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재척 그거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경환 대법관인가 누가 있잖아요. 예. 정경심 그걸 예, 했던 맞아요. 예,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공범이죠. 조국하고 정경심 씨. 예. 그러니까 관계 없고. 근데 이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양면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심증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도 어떤 벌써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근데 공범 재판은 다 그렇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아, 그러네요. 왜 공범 재판도 있죠. 판결 선고 같은 날 꼭 하라는 거 없습니다. 그 A, B 공범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자백하고. 그러면 그건 선고 빨리 해주고, 그다음 B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투니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공범 재판을 갖다 같이 하는 거하고 따로 하는 거하고 그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차별을 두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법을 갖다 낸 이유가 뭐 지금 별수를 다 쓰는데 이재명 방탄 입법이죠. 예, 완전히 거의 위인설관이라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위인설법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민주주의가 그냥 거의 나치 히틀러의 한 사람을 위한 수권법 하듯이 예. 모든 국회의 지금 그 입법 체계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이재명 방탄을 위한 그러니까 오로지, 입법이에요. 예. 그거 외에는 그 없습니다. 링컨 지금.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뭐 정부라 그랬는데 이거 완전히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그 더불어민주당이 돼가지고 국회가 그래 됐죠 지금. 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건태 의원이 낸 이 형사법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강력히 추진을 할지 여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추진한다고 하면 통과는 될 거 아닙니까? 통과는 되겠죠. 가반이 훨씬 넘으니까. 근데 그 의도가 뭐 명백한데요,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다른 특검법보다 이거는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해도 어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합니다. 아무튼 뭐 이재명으로서는 어떻게든 살려고 죽을 깨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예. 죽을 깨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신진우 부장판사가 무섭기는 무서운 모양이네요. 아, 그 저희들 판사할 아니 때요. 근데 이재명은 자기 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엄한 판사한테 가서 받아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아버리는 아무도 얘기를 그러니까 못 할 거 클리어 아닙니까? 되죠. 클리어 예, 명백하게. 예, 저는 그 판사 때 그랬어요. 그 일반인들은 검사를 무서워하는데 검사는 기성저인망식으로 훑어오니까 예. 판사는 정치망이다. 그 검을 딱 쳐놓고 걸려오는 사람만 재판하는데 예. 일반인한테는 판사가 안 무서워요. 죄 없는 사람이 왜 무섭습니까? 그렇죠. 근데 검사가 무섭죠. 옛날 일반인들은. 검찰은 죄 없어도 일단 수사를 시작하면은 한번 전화해갖고 일단 한번 와 보세요. 나오시오. 한번은 그냥 벌벌 떠는 근데 거죠. 판사는 자기한테 재판 받는 사람한테는 거의 저승사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검사도 꼼짝을 못 하잖아요. 검사도 법정에서는 완전히 재판 받는 사람이지. 예.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참 신진우 부장이 완전 염라대왕 내지 저승사자 같이 보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 무서워요 해갖고 이번에 좀 바꿔주세요 했는데 우리 여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런 거죠. 형사소송법 개정해갖고 예. 어떻게든 신진우 판사를 배제하려고 했는데 재척사유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겠다. 예, 누가 보더라도 예.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은 예. 뭐 어거지로 또 강행 처리는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것은 홀가분하게 부담 이거 없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겠다. 이건 입법권 남용입니다. 예. 직권 남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